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0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지문에서는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를 엮어서 의존명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요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존명사 바에 대해서 지금 묻는 첫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자료에 대해서 묻는 두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서 세트로 하나로 고르는 문제라서 세트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법한 문제는 36번 문제입니다. 36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문법에서 중세국어를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목표가 중세국어 마스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문제를 풀고 이 중세국어의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에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이 중세국어 지문만 가지고서 스스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현대어 풀이가 주어집니다. 왜? 우리에게 중세국어 마스터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현대국어의 이 풀이가 주어지는 만큼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하는 그 제일 기본적인 착각은 그냥 얘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단순 비교를 하면서 얘를 바탕으로 적용하려고 해요. 물론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이 해석이 정말로 우리에게 적합한 현대어 풀이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얘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36번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헷갈렸을 친구가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은 사실 요 35번 같은 경우는 요 지문을 안 읽어도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만 보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 36번은 지문을 읽어봤을 때 훨씬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문을 읽은 사람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A의 줄은 현대국어의 줄과 달리 주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군. 지금 여기서 다룰 줄 2, 다룰 줄 2. 둘 다 주격조사와 결합했잖아. 달리 결합할 수 있었군이라고? 얘가 정답이야. 라고 체크한 친구는 정말 단순하게 현대중세국어를 비교하는 식으로만 지금 문제를 푼 거죠. 하지만 앞서도 말했죠. 이게 진짜로 맞는 적합한 해석인지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다를 줄이 없으십니다. 가 무슨 뜻이에요? 다를 줄이 없다. 다를 줄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쓰나요? 쓰지 않아요. 애초에 다를 줄 모른다라는 말을 훨씬 더 우리는 많이 쓰겠죠.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은 주로 알다 모르다와 결합해요. 그리고 줄은 주로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죠. 즉 현대국어에서는 다룰 줄을 알다, 다룰 줄을 모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다룰 줄이 없으십니다라고 했어요. 즉 얘의 그냥 단순 해석이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현대국어의 그것이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었고 그리고 중세국어 때는 주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설명으로 1번을 고르는 순간 이미 함정에 빠져서 36번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을 읽고 바탕으로 풀었다면 사실 이런 식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문에서 주는 경우가 정말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에 쫓기거나 촉박하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A의 줄은 중세국어 겉과 달리 용언의 관형 사용과 결합할 수 있었겠군. 자, 그럼 얘부터 한번 봅시다. 다를 줄이 용언의 관형사과 결합한 건 맞아요. 그럼 겉과 달리 겉은 어땠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본문을 이럴 때 읽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중세국어의 겉은 선행요소, 후행요소와 두루 결합하여 쓰였다. 그러니까 중세 국어의 것도 두루 결합을 했으니까 용언의 관형사용도 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잖아요. 기한 것을 이런 것처럼
즉 달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순서상으로도 하필 1번 선지가 먼저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순서대로 풀 테니까 1번부터 본 친구는 이거 아니다.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네? 됐다 하고 넘어갔겠죠. 그런 실수를 한다면 우리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3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7번 문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음운 변동입니다. 음운 변동은 그래도 제일 좀 많이 출제가 되고 기출도 많이 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계적으로 이것이 좀 빠른 시간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팍팍팍팍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단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걸 보니까 두 유형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의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교체 2번, 탈락 1번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든지 뭐 아니면 탈락 2번, 첨가 1번 이렇게 일어나든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등장하되 한 유형이 여러 번 등장해야 된다. 즉 이것과 이것을 모두 해당하는 걸 찾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6가지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꽃향기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면서 이게 뭐예요? 음끝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교체가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바뀌면서 이 디귿이 꽃향기의 향과 합쳐지면서 지금 티읕으로 바뀌었어요. 티귿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예요? 요것도 지금 축약이죠. 자, 그럼 교체 한번, 축약 한번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한 유형이 여러 번 이상 일어나는 게 없어요. 자, 꽃향기가 아니니까 꽃향기 들어간 거 전부 다 지워야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가 들어간 거는 얘가 사라지면서 이제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첫여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첫여름으로 가면 뭐가 넘어가야 돼요? 자, 첫여름에서 이 첫이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름에서 여름으로 가면서 지금 니은 첨가가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엔 니은을 만나서 디귿이 다시 첫여름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나야 돼요. 비음화도 역시 교체죠. 자, 그럼 교체, 첨가 일어났으니까 첫여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러면 넙죽하다와 읍조리다 중에서만 답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동적으로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넙죽하다 한번 봅시다. 넙죽하다의 경우에는 넙죽하다에서 넙죽으로 지금 이 비읍 때문에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지금 뭐예요?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된소리대기는 교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기역과 히읗이 합쳐지면서 넙죽하다가 되는 축약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되니까 교체 한번, 축약 한번 일어나니까 얘는 같은 게 여러 번 일어나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자동적으로 답은 4번이란 걸 알게 됩니다. 읍조리다 한번 볼까요? 읍조리다의 경우에는 처음에 읍조리다에서 얘가 뭐가 돼요? 읍조리다가 우선 돼야 되죠. 읍조리다가 먼저 되는 이거 뭐예요? 자음군 단순합니다. 자음군 단순하니까 탈락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읍이 뭐가 돼야 돼요? 비읍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가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비읍 때문에 요게 뭘로 바뀌어요? 쪼리다로 바뀌는 된소리 되기. 요것도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돼요? 교체, 탈락.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안 본 게 똑같이랑 흙냄새니까 하는 김에 얘네도 한번 같이 봐봅시다. 자, 똑같이 한번 봅시다. 똑같이의 경우에도 똑같이로 우선 연음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똑같이로 국의 음화가 돼야 되죠. 국의 음화의 경우에는 교체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기역 때문에 이게 또 까치가 되는 이번에는 된소리대기가 일어납니다. 된소리대기도 역시 교체예요. 그럼 교체 두 번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두 개의 유형 이상의 음운 변동이 없어서 얘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흙냄새도 한번 볼까요? 흙냄새의 경우에는 요게 뭐가 돼야 돼요? 흙냄새가 되는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니은을 만나서 흙냄새가 되는 뭐가 돼요? 비음화가 일어나야 되죠. 비음화는 교체예요. 즉 그래서 탈락 한 번, 교체 한 번 일어나게 되어서 한 유형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운 변동들은 이제 너무나 익숙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머릿속에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였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자음건담 순화가 탈락이야 교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빠릿빠릿하게 이제 순서가 쭈르륵 머릿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계적인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뭐 38번, 39번은 이제 조금 뭐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체 부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40번에서 43번 중에서 가는 지금 인터넷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이것을 시청한 학생의 메모네요. 요걸 바탕으로 보면 뭐 가는 뭐 약간 라이브 방송 같은 것 같죠. 그래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참고해서 이 방송을 참고해서 슬라이드를 제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41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42번 문제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볼게요. 42번 같은 경우는 나에 따라 제작한 안내용 슬라이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제작한 거죠. 약간 조금 매체긴 하지만 마치 작문처럼 어떤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만드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보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뚜벅님 방송을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나에 따라서 제작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가와 나를 모두 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뚜벅님은 어땠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를 비교를 해서 지금 이 계획들이 제대로 고려가 되었는지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가를 살펴보기 전에 나에서 지금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볼 때는 한눈에 볼 수 있게 안내하되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순서로 제시하고 소요시간도 제시해야지. 소요시간 제시한 것도 확인됐고요. 대상이 특징이 드러나는 문구 이용에 유용한 정보를 해야겠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봅시다. 자, 한눈에 알 수 있게 한 정보에는 뚜벅님이 언급하지 않은 소재를 추가해서 보여주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눈에 알 수 있게 한 요 탐방 경로 보니까 백송, 시장, 한옥. 이 중에서 뚜벅님이 언급한 소재와 언급하지 않은 소재를 봐야겠네요. 자, 백송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옥이었죠. 한옥 같은 경우 여기에 보이네요. 한옥 같은 경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이시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즉 세 가지 요소 모두 다 뚜벅님이 언급을 했어요. 언급하지 않은 소재는 없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되죠. 나머지 것들도 봅시다.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해 정하기로 한 거에 뚜벅님이 제시한 추천 경로를 제시하자. 그럼 뚜벅님도 역에서 백송에서 시장에서 한옥으로 이렇게 추천했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처음에는 지금 역에서 5분 걸렸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백송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장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순서가 한옥이 분명히 맨 마지막이었는데 아니잖아요.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한 사람은 사실 제대로 읽지 않은 거죠. 왜냐면 지금 이 뚜벅님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왔었던 백송 옆인데 뺑 돌아서 했네요. 여러분들은 백송 보고 시장 보고 한옥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5분 10분 걸리네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즉 뚜벅님이 실제로 간 경로가 아니고 추천한 경로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뚜벅님은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돌아왔다고 했었잖아요. 뚜벅님이 실제 간 경로가 아니고 추천한 경로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해준 이동시간 5분 걸리고 10분 걸리고 이런 거 다 설명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상의 특징에 대한 요 문구에 니은에 뚜벅님이 방송에서 언급한 말을 넣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 언급한 말이라는 거 과거의 시간이 머무는 정겨운 시장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보면 되겠죠. 시장에 도착했어요. 과거의 시간이 머무는 것 같아요. 정겹네요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언급하지 않은 교통편과 이용시간. 여기 교통편 있고요. 여기 교통편 있고요. 이용시간 있고요. 여기에도 없는 것도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내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냥 나만 보는 게 아니고 가와 나를 모두 살펴야 되는 내용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폈다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우리 44에서 45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지문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사용설명서 그리고 누리 소통망 대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지금 보게 되어 있네요. 44번은 가 하나만 보면 되고 45번은 가와 나 모두를 봐야 되니까 한번 우리 이왕이면 4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서 알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를 비교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결국 가와 나를 모두 비교를 해가지고 적절한 말인지 살펴보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자료를 나의 사용자들이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내용을 수정해서 이용하고 있군. 그래서 가에 제시된 정보에 대해서 지금 이 전자 사용자 설명 주소 지금 여기 됐고 여기 제시된 거 활용하고 있군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자, 2번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군. 지금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 자체는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돼.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정확성을 검증하면서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가는 나와 달리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군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지금 나와 같은 경우는 요청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지금 추가 정보를 뭐 요청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나는. 근데 가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추가 정보의 요청 같은 경우는 지금 없죠. 알아? 알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야.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나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과거에 소통한 이력에서 가져와 활용하고 있군. 과거에 소통한 이력. 13일에 보내준 자료 찾았다. 요거야 하면서 미리 보내준 이 자료를 13일에 보내준 거를 15일에 지금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꺼내오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시간의 예약 기능이라는 것은 양쪽 모두 다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어와 매체 부분에서 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문법 지식을 마지막까지 까먹지 않고 바로바로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보를 읽어내고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이 자동화되어서 도출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매체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시간에 쫓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살펴본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실력 발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